오늘 진행은 지금 제 교재에 22문항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22문항하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은 자료를 내드렸을 겁니다. 자료를 내드렸는데 자 이를테면은 이런 자료들입니다. 자, 이런 자료들을 제가 쭉 내드렸는데 본 교재 내용하고 그때 봐가면서 지금 제가 내드린 요 자료를 가지고 보충해서 좀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제가 많이 내드렸죠. 그래서 이 자료를 전부 다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수는 없고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 나서 여러분들 스스로 이 내용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자료는 좀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만 보셔야 됩니다. 이거 제가 이런 형태로 지금 그 책을 만들려고 출판하기 위한 원고입니다. 원고인데 지금 우리 이제 주음 수강 신청자한테 제가 특별히 최초로 공개하는 자료입니다. 요대로 제가 책을 내기 위해서 준비하는 원고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만 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는 나눠주지 마십시오. 또 나눠주면 여러분들 손해 아닙니까? 경쟁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만 보시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보여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김태형님 들어오셨고, 김상님, 장진님, 김모님, 김님 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십니까? 질문 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 주음 준비한다고 제가 답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여문주 중에 제가 좀 시간 내가지고 교수님 질문하신 거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자, 오늘 첫 시간은 이 전당 강도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전당 강도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이 공식이나 이 이론을 이야기하면 전부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을 가지고 역시 이런 내용들은 어떻습니까? 판서를 좀 해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판서를 해가면서 해야 되니까 강의라고 하는 건 이제 판서를 해야 좀 제맛이죠. 판서를 해야 제맛이니까. 자, 우선 제가 이 전당 강도 이론적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 아주 기본적이고 쉬운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당 강도가 관계되어 있는 거.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여러분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땅. 이 땅이라는 것은 뭡니까? 일반인들이 이제 이것을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집안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집안. 자, 여기에 어떤 깊이에 이런 한 입방체가 있다. 엘리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있거나 말거나. 그냥 일반 땅이면은 우리가 토목공학 하는 사람들 신경 쓸 일이 없죠. 향후에 이 속에다가 우리가 어떤 공사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부터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땅 속에 이 흙의 한 입방체를 생각을 했을 때 보통 이제 이 3차원적인 거지만 해석의 편의상 하나의 단면만 갖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에 이제 흙이 있다면은 여기에 이런 식의 힘이 작용하겠죠. 자, 요것이 만약에 A점이라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Z라고 생각한다면은 요때 요 힘, 시그마 V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그마 V. 요건 어떻게 구합니까? 아시죠? 감마 T에다가 Z를 곱하면은 시그마 V가 되겠죠. 이것을 우리는 보통 수직역이다, 수직응력이다, 연직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응력에 반해서 밑에서부터 반대로 반작용의 힘이 있겠죠. 반력의 힘. 이것도 똑같은 시그마 V라는 크기로 반력의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측면으로 힘이 작용하겠죠. 이거는 호리전탈 시그마 H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시그마 V에다가 소정의 어떤 개수값 K 값을 곱해줍니다. 이 K 값을 우리는 토합 개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또 이런 힘이 또 있겠죠. 원래는 여기에 요 방향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의 편의상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하는 거죠. 자, 가끔씩 우리가 이거 궁금한 적이 있죠. 수직이다, 연직이다. 이거 구분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사실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자, 수직이라는 개념은 뭡니까? 사전학적으로 봤을 때,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 두 개의 선이
직각으로 만날 때 90도로 만날 때 요걸 우리는 수직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직은 뭡니까? 여기에다가 실에다가 무거운 물건을 달아 놓았을 때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이 방향, 요걸 우리는 통상 연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선의 그 만나는 그 각도, 그걸 연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굳이 이거 뭐 수직이 뭔지 연직이 뭔지 굳이 구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뭡니까? 땅 속에 작용하는 지중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중응력이다. 자, 이 지중응력은 어떻습니까? 어떤 공사행위나 시공행위를 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우리가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터파기를 했다, 만큼 지하 굴착을 했다, 또는 뭐 옹벽공사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어떤 공간이 생기니까 이제 이 속에 있는 이 흙들의 어떤 힘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이 어떤 시공행위를 하기 전에는 지중응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이런 시공행위를 하고 나면 이때부터 우리는 토합이라는 말을 씁니다. 토합. 그때 보통 이 수평으로 작용하는 힘들을 우리는 토합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이게 지중응력과 토합의 어떤 용어적인 차이입니다. 용어적인 차이. 그때부터 이제 이 힘들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움직인다. 힘이 움직인다 해서 거동이다.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공학적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공학적으로. 자, 이때 거동이란 말은 공학적인 개념이 이제 도입이 되었다. 요게 땅속의 어떤 지중응력, 토합의 개념입니다. 토합하고 강도 개념하고 이제 연결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요게 토합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참 좋은데, 어느 부분에 이렇게 파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파괴. 이때 이 파괴를 이제 전단 파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전단 파괴가 일어날 때 여기에 작용하는 요 힘들이 있는데 이걸 타오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타오, 전단을 일으키는 전단 응력이 작용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 전단 응력이 발생하는데 이 전단 응력에 견디는 어떤 힘이 작용할 것이다. 이걸 S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S 또는 타우 포스, 타우 F라고 이야기하죠. 이거는 뭡니까? 전단 저항이다. 자, 이 전단 저항의 최대치, 맥시멈 값을 전단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단 응력과 전단 강도의 아주 간단한 정의 이제 이해되셨죠? 흙이 파괴가 일어날 때 이런 파괴를 일으키는 힘이 전단 응력이고, 이 파괴에 저항하는 요 힘이 전단 저항이다. 전단 저항의 최대값이 전단 강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단 강도 값을 어떻게 찾느냐? 그게 전단 시험이죠. 전단 시험. 자, 전단 시험은 직접 전단이 있고, 간접 전단이 있고, 삼축 압축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일축 압축 시험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시험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동원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삼축 압축 시험으로 전단 강도를 찾아냅니다. 또는 전단 응력을 찾아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이제 전단 강도 이야기의 출발입니다. 전단 강도 이야기의 출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창한 듯 하면서도 아주 단순한 전단 강도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전단 강도 식을 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자, S는 C 플러스 시그마 N 탄젠트 파이 이퀄 C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U 탄젠트 파이. 요 식의 개념만 이제 잘 아시면은 게임 끝입니다. 게임 끝. 자, 여기서 시그마 대시를 우리는 유효 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효 응력이다. 여기서 요 시그마는 전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U는 간극수압이다 이런 이야기죠. 이때 파이는 흙의 내부 마찰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는 전단에 저항하는 전단 저항각이다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C하고 이 파이 강도 정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단 강도를 결정하는 정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자, 이 전단 강도 이야기를 할 때 크게 두 가지 성분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제가 연직력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은 뭔가 하면 점착력인데 이거는 연직력과 또는 연직응력과 관계가 없는 성분, 즉 흙 고유의 성분입니다. 이 오른쪽은 연직응력과 관계된 성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전단 강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연직응력과 관계가 없는 성분이 있고 연직응력과 관계되는 성분. 연직응력과 관계없는 성분은 흙 고유의 성질, 점착력하고 관계되어 있고요. 이 연직응력은 뭔가 하면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물리적인 힘, 흙의 무게 개념. 조금 전에 제가 흙 속의 한 어떤 입방체가 있으면 이렇게 시그마 V라는 흙의 무게 개념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우리는 연직력이다, 연직응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전단 강도는 흙의 점착력 성분하고 외부 힘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 이때 파이는 뭐죠? 파이는 마찰 각입니다. 그리고 이 탄젠트 파이는 뭔가 하면은 마찰 개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은 단순한 물리법칙입니다. 물리법칙 강체역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물리법칙입니다. 자, 요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걸 이해하시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면 안전까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도 아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공부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리 시간에 이런 경사면이 있는데 여기에 무거운 물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무거운 물체가 있고, 자, 이 무거운 물체의 무게가 W이다. 이때의 각도가 시타각이다. 자, 그러면은 이 무거운 물체가 이 경계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있고, 이것이 이렇게 미끄러지는 힘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이 시타각은 여기도 시타각이 되는 거고, 요 파란색은 어떻게 되느냐? 물체의 무게에다가 어떻습니까? 코산 시타 하는 거고, 요 파란색은 물체의 무게에다가 산 시타, 요런 값이 되겠죠. 요런 값이 되는데, 요 W 곱하기 코산 시타를 우리는 한마디로 N이라고 이야기하고 연직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직력이다. 요 경계면에서 요 물체와 요 경사면에서 작용하는 미우라는 마찰 계수가 있습니다. 마찰 계수가 있으면은 요 힘이 이제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반대 방향에서 이렇게 반력이 작용할 겁니다. 반력. 요걸 N-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반력이 작용한다. 요 반력의 힘이 요 경사면을 타고 미끄러지는 힘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자, 요게 F라는 마찰력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F 마찰력. 또 요 F 마찰력은 요 N 값에다가 요 경계면의 마찰 계수 미우를 곱해주면은 이 마찰력이 되는데, 자, 우리가 강도 개념으로 봤을 때 이 F를 우리는 강도 S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강도 S다. 이때 N 값은 뭡니까? W 코사인 시타. W 코사인 시타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마찰 개수를 곱해야 되는데, 흙에서 이 마찰 개수는 탄젠트 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탄젠트 파이다. 근데 이게 전체 강도가 만약에 단위 면적당의 강도, 전당 강도로 이야기할 때는 요것을 어떻습니까? 이 경계면에 작용하는 요 바닥의 면적으로 나누어지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라는 응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단 강도는 시그마 곱하기 탄젠트 파이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지는 거죠. 물리 법칙에서. 근데 흙은 또 뭐가 있다 그렇습니까? 조금 전에 연증력과 관계없는 성분, 고유의 전장력 값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C라는 값이 더해진다. 그래서 이게 흙의 전당 강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사면 안정 이야기죠. 만약에 사면에서 이렇게 활동 파이가 일어난다. 사면 안정의 절편법이 있죠. 자, 절편법은 가상의 어떤 요 단면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때 요 각도는 요 사면의 경사각 C타와 같을 것이라 해서 요 절편을 가지고 절편의 무게, 요 파괴면의 직각으로 작용하는 힘, 미끄러지는 힘,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요 부분에 이렇게 전당 강도 S 값이 계산이 된다. 요게 결국은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당 강도 이야기는 사면 안정 이야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이야기. 자, 이거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생활 속에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면은